부산역 앞. 이곳에선 갈 곳 없는 노숙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김경진 씨 역시 몇 달 전까지 이곳에서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뭐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그렇겠지만 몸씨라고 돈 잘 벌이고 아들, 딸 한 명씩 있었는데 누구나 지갑만 열면 돈 쫙 나가지고 구세군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거 부산역에서도 하고 강북동에서도 하거든요. 그러면 뭐 그때는 안 셀라요. 그냥 이래가지고 막 아무리 줍히고 그때는 가구 사업을 했던 그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사업 투자로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죠. 예상하지 못한 노후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이래 있는 것도 좋게 말하면 내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해야 마음 편하게 담은 식후이라도 숨 쉬고 살지 안 그러면 못 살아요. 큰 배의 선주였던 장보기 씨 역시 파산이란 아픔을 겪었습니다. 잘 될 때는 좀 버리지.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또 버렸는데 중동 오일 쇼크가 나고 이러다 보니 그때 당시 기름 3만 원, 4만 원, 2만 원 하던 게 2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야. 한 사람까지. 한 10분에 한 8원 다 날아가 뿐 거지. 예. 100세 시대를 맞이했지만 노후 준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1위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장수의 축복. 과연 우리의 노후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국민 10명 중 4명이 100세 인생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이제 그 이후로는 빈곤과 질병, 그리고 고독감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길어진 노년기, 준비되지 않은 장수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산의 한 쪽방촌 골목. 허름한 이 여인 속엔 가난한 독거노인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입구에 쓰여진 이름들이 눈에 띄는데요. 진용수, 박명태, 다이 지금 알라고는 무용고지로서 낙골당에 다 있는 사람들. 장보기 씨는 매일 투숙객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홍모아 밥은 먹었나 어쨌노? 응? 준재 씨, 문 열어봐요. 뭐 밥은 먹고, 될 수 있으면 이 문을 잠그지 말라고. 안 잠고. 그렇지. 사람은 언제든지 급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와서 문을 열 수 있도록. 네? 그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고독사입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아. 한 3일 좀 안 보이면 무조건 문 두드려 가지고 확인해야 된다. 예.
뭐 젊은 사람들은 일하러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 지장 없는데 70 다 된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빈곤한 노년을 힘들게 하는 것은 경제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외로움이겠지. 안 그래요? 뭐, 만 원이 있으면 쪼개가지고 며칠도 살 수 있지만 그 외로움은 누구든지 쪼개가 살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는 노후의 삶. 가난과 질병 속에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령자의 고독사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혼자 살던 60대 여성이 숨진 지 5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79살 장모 씨가 혼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래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강봉인 씨가 급히 연락을 받고 여인숙을 찾았습니다. 누군가 고독사 한 것입니다. 고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듣기는 연세는 한 68 정도 됐다는 소리만 들었지 남자다 이 정도만 알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좁은 방 안엔 그가 홀로 지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미처 치우지 못한 밥상과 마지막까지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한 흔적들입니다. 이 고독사는 가족 없이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발견되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부모이자 또 형제이자 또 이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사는 결코 특별한 사람만이 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죠. 무료 장례 지도사인 강봉인 씨가 다시 여인숙을 찾았습니다. 혹시나 사망자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입니다. 저 기억하겠어요? 예? 옛날 한경도 딴 게 아니고 뭐 하나 그 아시면 좀 아시는 좀 일러주시고 옆에 살 사람 아실까 이거? 가족은 없습니다. 평소에는 성격이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예, 남한테 베풀기도 잘합니다. 겨울 이제 뭐 난로나 이런 뭐 문이나 이런 거 고칠 거 있으면 그분이 아주 많이 있어요. 너무나 깔끔해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려 했다는 고인. 이웃은 그를 정 많은 노인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고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결국 가족은 찾지 못했습니다. 일찍 잊혀져 버렸지. 가족들이 이제 주위에서 일찍 잊혀져 버리는 사람들이지. 죽음으로써 잊혀져 버리는 게 아니고 살아 계실 때부터 잊혀져 버립니다. 죽어서까지도 기억되지 못한 무연고 사망 노인들. 장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유가족이 시신 인출을 포기하면서 무연고사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형제이자 부모였을 것입니다. 질환이 있으신 분이 고립감이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관련이 전혀 없이 살아갔을 때 훨씬 고독사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식사를 못해서 고독사한다. 이제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사회적인 관계망이 차단되고 그것을 경제적인 문제가 더 부추기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속에서 고립된 삶을 살다가 혼자 돌아가시는 이제 이런 과정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매해 늘어나는 고령자 1인 가구.
고독사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여성 고령자들입니다. 올해 80살인 조경숙 할머니는 비좁은 단칸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구 하나 놓을 수 없는 초라한 생활 공간.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고 있지만 사실 할머니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유치원 교사 출신입니다. 이때만 해도 얼마나 내가 좋았어. 이렇게 젊고. 존경받는 에리트 여성이었죠. 그때 뭐 1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지. 웬만한 교수들 본 것보다 낫었다. 우린 유치원인데 생기는 거 얼마나 많은데. 경제적인 여유에 아이들과 함께한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이젠 빛바랜 사진 속의 추억일 뿐 노후 준비 없이 갑자기 닥친 불행은 결국 노후 빈곤으로 이어졌습니다. 팔려줬지. 왜냐면 내가 일찍 이혼을 했거든. 하루 종일 애들을 가르치고 집이라고 들어오는데 이런 예? 난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갖고선 갈 때가 있어. 생활비는 늘 빠듯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중 월세를 내고 나면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하죠. 저녁도 우유에 밥 한 술 말아먹는 것이 전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것이 이제와 후회스럽습니다. 여성 고령자들은 남성에 비해 빈곤층으로 추락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것은 장소와도 관련이 깊죠. 노인 문제 중에서 핵심은 여성 노인의 빈곤 현상입니다. 여성 노인은 추가로 1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간병은 남편 간병은 부인이 하는데요. 부인의 간병은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외롭게 살다가 노후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질병에 시달리면 간병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노후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여성 노인의 문제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대책을 잘 세워야 되는, 노후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길어진 수명 탓에 길어진 노년의 삶.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장수는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파산 신고자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이라는 법원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령자의 파산율이 왜 이리 높은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인의 특수한 문화 때문입니다. 오늘도 수레에 폐지를 한가득 실었습니다. 80대 노부부는 이렇게 매일 폐지를 주워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나와? 6,200원. 7,200원이구만. 7,200원이구만. 7,200원. 하루 온전히 이거 한 마리 버는 게 7,200원 많이 벌었잖아. 이렇게 일해 한 달에 20여만 원이 겨우 손에 쥐어집니다. 남은 돈 공짜로 기분도 싫어. 나는 기분도 싫어.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거는 괜찮는데 그 사람도 빼가빠이도 버리는 돈이야. 그래 그냥 공짜로 받는 건 아니. 부부는 8평 남짓한 작은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도 받을 수 없죠. 그러니 당장 사용할 현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이 원소라지. 딴 게 아니야. 돈이 원소냐.
안 사람들은 나이 먹어도 반찬도 해놓으면 뭐 해놓은 게 있다대. 해놓은 게 있으니까 사다가 먹고 이렇게 집사 안에 먹다니. 내가 그랬네. 저런 사람은 몸 보고 타고나서 저랬나 싶은 생각도 들고. 어떤 데는 혼자서 울어. 무릎 관절 수술도 해야 하지만 엄두도 못 냅니다. 이래 가서 이것도 앞 머리만 하잖아. 양쪽으로 다 머리도 호강한 건 털렸고 이제는 달라서도 안 하고 자식들이 이제 돈 달래 해가지고 뭐 서로가 다 마음이 안 좋고 그때 자식들이 이제 돈 달라 소리 안 하지. 왜 자식들이 이제 돈 달라고 살아? 내 힘대로 막 그래 저렇게 하다가 막 가는 게 세상 가는 게. 걔는 집 살 때마다 가서 돈을 그냥 미천씩 미쳐지 맨날 그냥 여기 가서 조금 저기 가서 조금 근데 나중에는 집을 하나 엄청 사는데 계약금부터 다 줘서 2억 3천 주고 샀잖아요. 아들한테 어떻게 돈 받아요? 내 건 먼저 챙기고 나머지로다가 놀아주라고. 그걸 몰랐어 그걸. 네, 한국인의 노후를 빈곤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자녀에게 집중된 지원 비용입니다. 자녀의 성공과 행복에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특히 자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노후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하는데 자식이 잘 되면 본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게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외국하고는 달라요. 한국인의 가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40대엔 월 지출액의 30%를 자녀 교육비로 쓰고 50대엔 은퇴 자금의 절반 이상을 자녀 결혼 비용으로 사용을 하죠. 결국 이런 자녀 중심 문화는 노후 준비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집을 팔지 않고 지키려 합니다. 자녀에게 상속해야 하기 때문이죠. 손주를 줘야지. 손주 집이 없다는가. 그러니까 내가 저거 손주로 장교 가가지고 지가 직장으로 저걸 해서 무엇을 해야 됐겠는데 아이고 모르겠어. 한국에서 부동산은 노후 자산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가 부족한 현실에서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은 문제라고 말합니다. 노인들이나 중장년들이 집을 꽉 쥐고 꾸역꾸역 살아가요. 꾸역꾸역 살아가다가 나이 들어서 90세나 95세에 사망하면서 아들한테 유산으로 줘요. 상속으로 줘요. 그럼 아들이 70세예요. 이런 걸 노노상속이라고 하는 아주 형편없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본인 부모가 아낀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생각만 바꿔도 노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0대 중반인 부부는 살던 집에 거주하며 주택을 노후 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집을 누르고 살아도 집에서 돈이 나오지 않잖아요. 돈이 안 나와요. 그냥 살기만 할 뿐이지. 그러면 다른 돈으로 살고 우리가 죽고 나면 이 돈이 아이들한테로 가겠지만 여기서 매달 나온다는 건 참 든든한 백이에요. 네, 부부는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사망 때까지 평생 연금 방식으로 일정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 말년에 가서 자녀들한테 짐이 된다는 건 나는 그게 제일 부담이거든요. 그 경제적인 부담을 안 주잖아요. 아이들한테. 미리 준비해야지. 미리 사전에
사전에 준비한 결과물이 지금 오는 거예요. 부부는 작은 텃밭도 구입했습니다. 소일거리로 블루베리 농사도 짓고 있죠.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면 지금의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계획을 그때 세웠었잖아요. 그게 지금 실행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생각하지. 다행이다. 노후 준비라는 것은 더하기 아니면 빼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더하는 것은 소득을 더하고 일을 더하고 연금을 더 투자하고 하는 것이 더하기고요.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 그보다 못지않은 효과가 빼기입니다. 빼기란 적정한 소비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차를 판다든지 은퇴 후에 중형차를 팔면 한 달에 6, 70만 원의 돈이 절약이 됩니다. 유지비라든지 각종 비용이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젊은이들은 커피 한 잔을 아끼면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카페라떼 효과라고 하는데요. 커피 한 잔을 아껴서 노후 자금을 준비하자. 이게 이제 외국에서 유행하는 노후 준비 기법입니다. 부모 부양의 전통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지금 스스로 철저한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노후 빈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아유, 이게 모두 폐품이 되버렸네. 우리나라 은퇴자들은 대부분 길어진 은퇴 후의 삶을 위해서 제2의 창업을 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중 5년 이내에 20%만이 생존한다고 하는데요. 준비 없는 무리한 투자가 곧 노후 빈곤을 이어지는 셈이죠. 오늘도 가게 하나가 문을 닫습니다. 은퇴 후 음식점을 운영했다 경영난에 부딪힌 것입니다. 창업하면서 온갖 걱정거리가 있고 온갖 그런 어려움 겪으면서 창업을 하지만 창업하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많은 심적 고통과 또 힘듦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길어진 노년을 위해 퇴직금으로 사업에 나서는 베이비붐 세대. 마땅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니 빚을 내면서까지 자영업에 몰립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은퇴자 52%가 창업을 생각하고 3명 중 2명이 폐업이나 휴업을 한다고 합니다. 은퇴 후 무리한 투자는 결국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죠. 윤덕재 씨는 과거 화학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계속된 사업 투자로 결국 파산했습니다. 자기가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요즘 저 1,000원짜리 흔들어 대는 거 마냥 그러시니까. 화려한 시절이 계속될 줄만 알았습니다. 한 번 무너진 삶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지 않았죠.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그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시니어를 소개해줬고 아버님이 한테 저희가 매칭시켜드릴 일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역시나 나이든 그를 받아줄 일자리는 없습니다. 건물 하나 이 좌측으로다 건물 하나 짓는 집이 있어요. 오죽하면 거기 가서 2번이나 찾아가서 얘기하다가 아무 일이나 시켜도 신경 쓰지 마시고 좀 일을 좀 시켜달라고. 아이고 나이 때문에 안 돼요. 나이 때문에.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 후반의 삶. 후회해도 이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제 남은 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남은 여명 동안에 내가 얼마나 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자신이 갖고 살아야 될 만큼을 잘 간직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사업을 하다가 또 다른 어떤 상황들에 빠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온 가족이 다 빈곤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유엔이 최근 전 세계 노인들의 삶의 질을 평가했는데요. 한국은 세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불행한 노년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 고령화가 진행될수록요,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의료비 부담입니다.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부모의 간병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하지만 부양은 더 이상 전통적인 효사상에 의존할 수 없는 문제가 됐죠. 어서 오세요. 손님입니다. 계산은 언제나 신속 정확하게. 2+1. 알바생은 현금보다 카드를 더 선호합니다. 3,000원입니다. 어디 한번 보자. 채우고 또 채워야 하는 것이 편의점 알바생의 본분. 우유도 종류가 어찌나 많은지 이름 외우다 날새겠습니다. 실버 화이팅! 실버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편의점은 젊고 복잡하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은 동네 슈퍼가 마음이 편한데요. 임종석 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일을 하게 될 줄 그땐 모르셨죠? 열흘 됐나? 열흘? 오늘까지? 네. 어떻게 할만하세요? 네. 재밌습니다. 네, 하시면. 모자가 참 잘 어울리세요. 모자. 네, 모자를 벗으면 저 머리가 없어가지고 흉측합니다. 좀. 그래서 제가 모자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 머리가 여기 없어가지고요. 번쩍번쩍 빛납니다. 그래서 이 모자를. 모자 쓰니까 또 괜찮아요. 모자 쓰는 게. 그 심정 저도 압니다. 이 자리엔 왠지 젊은 사람이 어울릴 것 같은데요. 어서 오세요. 문제 없습니다. 현금, 카드 가리지 않고 물건도 척척 찾아주죠.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름엔 시원한 음료가 대세. 얼음 5개 줘. 바코드는 소중합니다. 18,100원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신입 티 팍팍 내게 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군요. 안녕하세요. 좀 복잡한 거는 할인 카드하고 포인트 카드, 적립 카드, 뭐 페이코, 뭐 여러 가지 그런 등등 뭐 오케이 캐시백 뭐 해가지고 그런 게 많은데, 계산을 신용카드 주길래 신용카드 계산을 했을 때 갑자기 그 할인 카드 꺼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다시 취소하고 다시 하려면 손님이 이렇게 옆에 있을 때 그게 시간이 좀, 그때 또 멘붕이 옵니다. 왜냐하면 잠시 그러면 헷갈립니다. 예전이야 나이 60이면 뒷짐지고 다녔지만 지금은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식 둘 출가시킨 임종석 씨 같은 황혼의 아버지도 아직 한창이지요.
네. 네? 하실만 하세요? 할만하죠. 네. 좀 가끔가다 앉아서 하세요. 네. 냉장고 이곳 사장입니다. 누가 사장이고 누가 아르바이트생인지 알아맞혀 보시죠. 잘 보이는 쪽으로. 그렇죠. 그래야 연세 있는 분들을 이렇게 채용해서 같이 일하면 좋은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책임감이 있고 그리고 밖에 같은 거 청소 같은 거 깔끔히 잘 하시니까 약속 같은 것도 철저히 지키시고. 갑자기 연락 두절될 일 없고 근면 성실히 몸에 뱄으니 사장들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 10시간. 근무 시간은 좀 길지만 보수면에서 이게 낫죠. 일하시면 혹시 월급이 어느 정도 되세요? 많습니다. 뭐 230. 예. 저희들 나이에 비해서는 이제 이런 알바 쪽으로 해서는 제가 좀 나은 거죠. 현업에서 물러난 뒤 택시 운전도 꽤 했습니다. 그런데 불규칙적인 생활로 몸에 무리가 오더군요. 그걸 뽑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이제 이 나이엔 편의점이나 주유소나 택시나 택배나 뭐 이런 데는 서비스업 쪽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일을 안 하게 되면은 아들이 저를 케어해야 되잖아요. 그죠? 딸도 있고 그렇지만 그 부담 주기가 아직까진.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 마음은 한 70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임종석 씨 같은 분들이 전국에 넘치나 봅니다. 은퇴 후 아르바이트를 찾는 사람들이 7배나 늘었다는군요. 찾는 사람은 많은데 찾아주는 곳은 흔치 않습니다. 1위가 편의점, 그리고 음식점과 마트 정도입니다. 실제 이 편의점 업체만 해도 시니어 교육생이 650여 명에 달할 정도라는군요. 글쎄요, 뭐 달리 보면 좋은 일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 같기도 합니다. 오후 2시의 신촌역. 바쁘고 덥고 습합니다. 미장원이에요. 할인권 고마워요. 2,000원 할인이에요. 갖고 가면 언니 미장원 할인권 고마워요. 미장원 할인권이에요. 갖고 가면 무조건 2,000원 할인. 미장원이에요. 땡볕 아래 중무장한 작은 체구의 노인. 미장원 할인권이에요. 고마워요. 2,000원 할인이에요. 미장원 할인권. 쉴 새 없이 말을 건네지만 사람들의 관심 바뀝니다. 2,000원 할인이에요. 고마워요. 싸늘한 시선과 익숙한 거절. 그러다 가끔 거리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72살 유영자 씨는 전단지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여기서 하루에 몇 장 정도 전단지 돌리세요? 여기서요? 한 500장? 500장도 돌리고 나 700장도 돌리다가. 그렇게 돌리시면 몇 시간 동안 일하시는 2시간이요. 딴 일을 나이 먹어서 시켜주지도 않고 이것은 나이 먹어도 시켜주잖아. 일만 잘하면. 미장 할인권이에요. 고마워요. 기술로 먹고 살았던 좋은 시절도 있었죠. 그러나 이제 목재 도장은 손보다 기계를 더 선호합니다. 미장원이에요. 할인권. 사람들이 싫어하는 줄 알지만 사장들은 필요로 합니다. 미장원 할인권. 미장원 할인권. 2,000원 할인이에요. 2,000원 할인. 고마워요. 때로는 홍보도 합니다. 미장원. 여기가 어디야? 여기 3층. 저 집. 예. 갖고 가면 무조건 2,000원 할인. 파마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 파마 다 있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파마가 어떤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다 기고 염색도 기고 똑같아 다.
예. 고마워요. 고마워요. 2시간에 25,000원, 유장어 할인권. 한 장에 50원 꼴입니다. 유장어 할인권 2,000원 할인. 고마워요. 네, 안 올게요. 갈게요. 올라가세요. 네. 감사하니까. 네. 올라가세요. 네. 신고하지 않은 전단지를 돌리다 걸리면 벌금을 물기도 합니다. 눈치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밥벌이인지라 쉬이 멈출 수 없다는군요. 저는 너하고 말 좀 있다고 봐야 돼. 그냥 삐쭉 서 있으면은 안 받죠. 앞에다가 들어매고 인사도 하고 그냥 말을 해야 받지. 그러면 안 받아요. 그냥 삐쭉 주면 안 받아요. 교양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 앞에다가 이렇게 주면 앞에다 던져번져. 나 보는 앞에서 이렇게 던져번져. 그러면 그냥 기분이 안 좋지. 내가 이제 줬지. 오후 4시 남은 전단지를 모두 소진했습니다. 다리도 저리고 목도 타지만 일당 받는 아르바이트가 뭐 많은 걸 바랄 수 있나요? 있는 듯 없는 듯 그저 발길을 재촉할 뿐입니다. 이제 이거 끝났으니까 어디로 또 가세요? 예, 봉천역으로 가요. 봉천역 또 뭐 하시러 가세요? 예, 저 헬스 같은 거 지금 운동하는 거 지금 하러 가요. 이것도 또 전단지 아르바이트. 네. 하루에 그럼 몇 군데 다니세요? 한 3군데. 옛날에는 더 많이 했지. 근데 이제 다 버리고 많이어야 3군데, 4군데. 2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부터 줄곧 가장이었습니다. 아들이 셋이고 그중 둘은 장가들기 전입니다. 전단지로 버는 100여만 원의 돈은 한 달 최저 생계비죠. 이쪽이랑 이쪽에 6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붙인 거는 한 109 정도밖에 없어요. 그냥 전단지라서 네, 그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서 하다가 하면서 거기서 먼저 오고 이리로 거기서 까줄까? 먼저 거기 지금 사람 좀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수고 많으세요. 네. 언니. 운동하시라고.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언니. 운동하시라고. 안녕하세요, 언니. 때론 미안하면서도 서운하고 이 일이 뭐 이렇습니다. 그래도 어르신이라고 좀 더 받아주는 게 사람들의 인지상정. 전단지 알바만큼은 젊은 사람에게 밀리지 않습니다. 오후 2시 신촌역에서 시작된 아르바이트는 저녁 6시 30분 봉천역에서 서서히 마무리돼 갑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고맙습니다. 끝내셨어요? 네. 가만있어. 여기 남았다. 늙어서 돈 없으면 참 서럽죠. 힘들게 벌어도 떳떳하게 쓰고 싶습니다. 생활비에 좀 많이 보탬이 돼요? 네, 그렇죠. 뭐 보험 같은 것도 들어가고 생활비하고 이제 뭐 사방에 또 부주할 때 있으면 하고 그렇게 써요. 네, 손자 용돈도 주고. 집에 가기까지 딱 한 장 남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그 한 장이 놔주질 않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긴 하루입니다. 그래도 돈 받은 만큼은 열심히 했으니 나름 보람도 느낍니다. 땡이요, 땡. 많이 했다. 저녁 7시, 이제 전단지는 없습니다. 홀가분한 이 맛에 할맛 납니다. 이제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갑니다. 내일은 고단한 아르바이트 대신 동네 할머니들과 냉면 한 그릇 해야겠습니다. 한때 10대들의 가장 손쉬운 용돈벌이였던 전단지 아르바이트는 이제 노년의 길거리 부업이 되었습니다. 하찮게 여겨지는 일,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적게 버는 일, 그런 일들은 이 사회에서 모두 노인의 몫이 돼버렸습니다. 돈은 벌어야 하는데 할 일이 없다 보니 부당해도 참고 봅니다. 생계를 위해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하는 인구가 421만 명.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평균의 2배. 그럼에도 노인 빈곤율은 1위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대다수가 이제 저임금 일자리나 어떤 자영업이나 이렇게 좀 질 낮은 일자리에서 일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0년) 넘게 일하고도 또 일을 하고 싶은 건 꼭 생계가 다는 아닙니다. 어딘가 나갈 곳이 있는 삶. 나도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 무료한 노년엔 더 소중하죠.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는 양주익 씨는 요즘 60대가 그렇게 부럽습니다. 올해 73, 나이 제한이 제일 무섭습니다.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뭐 경비 업무는 내가 이제 처음 접하는 영역인데, 주위에서도 뭐 그 많이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조금 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벼룩신문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예, 저기 46년생. 저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인 교육 받으셨나요, 선생님? 아직 안 받았는데요. 그건 필수 사항이에요? 나이는 제한 없고요. 70세까지 지원 가능하세요? 70세까지만. 나이 때문에. 예. 그래요. 예. 그러면 70 넘으면은 조금 곤란하겠네, 그죠? 예. 그래요. 그러시면은 글쎄, 그 나이 때문에 그렇다면 뭐 그냥. 진퇴양난 대략 난감입니다. 저 벼룩시장 신문 보고서 전화 드렸는데요. 예, 미혼 관계 때문에 그 조건이 남자분은 안 해요. 안 해요? 네, 죄송합니다. 예. 남자분은 필요가 없다네. 여자분 하지. 이렇게 다 지우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을지. 네, 안녕하세요. 저 벼룩신문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미아원 관계 때문에.
아, 다 됐어요? 예, 저기 벼룩시장 복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광고 복서. 예. 건물 종합관리 청소 영역인데. 복지카드 갖고 계신 분이 곳이고요. 아, 복지카드가 뭘 얘기하는 거죠? 복지카드가? 장애인 있으시고. 아, 장애인만? 때문에 해당이 안 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럴 때 정말 나이 먹은 게 서럽습니다. 이 한 몸 써줄 곳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나이 제한도 보통 70세 이상 넘어가면은 그 고용주 측에서 굉장히 꺼리니까, 기피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적당한 게 안 나오지. 그럼 한 5년만 더 젊었으면 나이가 오히려 5년만 젊었으면은 좀 그거 하지 않았을까 하는지. 공무원 퇴직 후 미화원과 교통안전 도우미 같은 임시직을 전전했습니다. 노인을 우대해 주는 곳은 이 전철밖에 없는 걸까요? 취업 박람회도 가보고 일자리 센터도 가봤지만 경비 자리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지하철 타고 어디 가세요? 저기 그 팔당 그 동물머리. 시간 꽤 걸리실 거예요. 그럼 하루가 훌떡 지나가집니다. 일산에서 가게 되면은 갔다 오면 가는데 한 2시간, 왕복 4시간 잡으면 하루가 그냥 지나고 힐링도 되고 마음에 또 저 안정도 되고. 왜 노인이 전철을 애용하는지 돼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이렇게 나오니 제 속이 다 후련해집니다. 답답하지만 그게 현실. 젊어서는 공무원이라 직업으로 어디 가서 주눅들 일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공무원 연금도 있으니까요. 그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평생 공직 생활하면 은퇴하고서도 연금으로 그럭저럭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그게 다가 아니더군요. 실례가 안 되면 한 월 한 150 정도? 그러니까 조금 빡빡하죠. 살아가는데. 한 달에 어느 정도 있어야 그 아버님의 이 소박한 욕심을 다 충족시키죠? 내 생각엔 한 250? 250이면은 1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하다못해 제주도라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좋아하는 여행지라도 한번 가고 싶고, 그런 우리가 욕심을 과하게 부리는 게 아니라 소박한 그 삶을 살기 위한 그 조그만 꿈이지 그냥. 무엇보다 쪽방 사람들은 강제 퇴거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6년 전 이곳 쪽방촌에 왔다는 김병택 할아버지. 요즘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삽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도 이게 또 재개발이 되니까 어디를 가야 되니까 그것도 고민이에요. 재개발로 인해 쪽방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는데요. 사실 할아버지는 6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내가 이제 딱 불안데 6개월이 안 됐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집 비우라고. 아 6개월 안돼 뭐 비우느냐고. 근데 이 집 이게 망가졌으니까 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요. 그래 이제 막 때려부시고 그런 거예요, 저거. 그래 이제 이 주인하고 막 주인이 막 돈이 워낙 많은 사람이에요. 외국인 그거 하려고. 게스트하우스. 예, 게스트하우스 하려고. 그런데. 나가라고. 예, 왜냐면 집이 다 흘려졌다, 뭐 디그 판정받았다 이런 나온 거예요. 건물주는 게스트하우스를 짓겠다며 쪽방 거주자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거리로 나가야 하는 쪽방인들은 시위를 하며 거세게 항의했고 당시 할아버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탕 들어가도 나의 대가리 테러를 한 거예요. 테러. 누가 테러를 한 거예요? 건물 주인이죠. 죽은 때려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졌을 킥통 맞았지 이제 머리에. 집주인 직접 때렸어요? 아 직접 주인이 공사하는 사람한테 이제 내보내려고 이제 나가라고. 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서울시는 집주인으로부터 이 건물을 5년간 임대했습니다. 저렴 쪽방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는 낡은 시설 몇 곳을 보수해주고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를 책정해 5년간 주거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을 관리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바퀴벌레. 저 벽에 한 마리 죽은 거 있어요. 바퀴벌레. 이만한 거예요. 바퀴벌레. 예, 그 여기서 뒤에도 해놓고 이제 망쳐놨지만 어디를 들어와요. 그럼 바퀴벌레가 얼마 아무리 약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이거 뭐예요? 이거 바퀴벌레 아니에요? 바퀴벌레. 죽었네요. 근데. 예. 바퀴벌레가 많아요? 많아요. 잘 때 불편하시겠어요, 바퀴벌레 있어서. 나는 않지만 불안하죠. 무엇보다 불편한 건 화장실이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은 몇 달째 고장이나 물도 내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월세를 내고 있지만 서울시도 건물주도 관리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실인데 뭐. 빗막 줄줄 새거든. 물 새고 그래요. 물 떨어지고. 물 떨어져요? 예, 그래 뭐. 아무리 낡고 지저분한 쪽방이라도 할아버진 이 공간이 소중합니다. 내년이면 건물주와 서울시 간의 임대 기간이 만료돼 또다시 갈 곳을 고민해야 합니다. 아이 비좁은 거 상관이 없어요. 이래 맘 놓고 살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에요. 이 재개발에 대해서 이제 나가라는 이게 이제 문제가지. 아니 식사를 왜 다 안 하세요? 끝냅시다. 예. 맛이 없으세요? 곧 닥쳐올 미래에 마음이 불안하다는 할아버지. 근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쪽방은 보장되지 않는 불안한 주거지입니다. 내년에 공시되면 나가야 되잖아요.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1970년대 개발 붐으로 인해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시 거처가 되었던 쪽방촌. 교통이 편리한 중심가에 있다 보니 재개발 투자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정부는 주거 빈곤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쪽방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보증금 없이 월 20만 원으로 방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은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이 한 5% 내외이거든요. 결국은 대부분은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일반적인 민간임대 시장의 전월세에 이분들은 진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증금도 비싸고 월세 수준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정상적이지 않은 민간임대주택인 쪽방이나 혹은 고시원을 주거